안녕하세요. 몸튼튼 뇌튼튼 강사 박진선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어르신들 손 잘 사용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한번 잘 살펴봐 주세요. 우리 뇌의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의 분포도입니다. 보시면 얼굴하고 손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 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표정이 없어지면 왠지 걱정하잖아요. 걱정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얼굴 표정이 풍부할수록 우리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뇌가 건강하다고 그래요. 피아니스트들이 치매가 적게 오는 걸 연구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많이 움직이는 건 우리 뇌에 좋은 활동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청소하고 밥에 먹고. 그런데 우리가 손을 잘 사용하고 있지 않기도 하거든요. 연세가 드실수록 손의 감각이 떨어져요. 그렇죠? 뜨거운 것도 잘 모르겠고 차가운 것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변한다든지 손이 쫙 펴지지 않고 요 범위에서만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감각과 운동신경이 점점점 떨어지고요. 그러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오늘은요, 손에 대해서 잘 움직이고 있는지, 잘 느끼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손에 보면 무슨 말씀들을 하시냐면요. 강사님, 저 관절염 때문에 손이 많이 아픕니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관절염, 염증은요, 우리가 염증이 많이 온다는 건 내가 지금 어떤 식생활을 하시는지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음식들, 밀가루를 좋아한다든지 설탕을 너무 많이 먹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공복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계속 음식을 섭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12시간 공복을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인스턴트 식품, 혈당이 높은 음식들을 내가 주로 섭취하고 있다면 이 식습관을 바꿔주시는 게 1번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강사님 손이 많이 아프고 자꾸만 마디가 굵어집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분들은요. 우리가 손가락들이 마디가 굵어진다는 거는요. 내 손 골간근이라는 근육들이요. 짧아지고 수축되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손을 꽉 쥐고 있다든지 뭔가 손을 계속 쓰고 망치를 계속 한다든지 쥐는 동작들이 많으면 많으실수록 손이 골반 근육들이 짧아지고 손이 두꺼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손이 두꺼워지시는 분들은요. 지금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간근의 위치입니다. 골간근의 위치를 잘 살펴보시면 손가락 뼈 사이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근육을 한번 풀어볼게요. 손가락 사이사이를 눌러서 바닥도 등 쪽도 손가락 사이사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뼈와 뼈 사이를 위에서 손가락 쪽으로 쭉쭉쭉 풀어주시면요. 골간근이 뭉쳐있는 것들이 쫙 풀어집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자꾸 두꺼워지는 것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손가락 마디들이 굵어지고 있다면요. 저와 함께 골간근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가락은 양쪽 옆을 잡고 쭉, 양쪽 옆을 잡고 쭉, 양쪽 옆을 잡고 쭉, 양쪽 옆을 잡고 쭉, 양쪽 옆을 잡고 쭉.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요렇게만 손가락을 당겨주셔, 막 두두둑 툭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 아니고요. 쓱쓱 이렇게 만져만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요. 손가락이 더 이상 굵어지지 않고 손골간근을 풀어 보았습니다. 근육을 풀고 나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맞아요. 움직임을 주셔야 됩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잘 풀렸다면요. 이렇게 산을 만드시고요.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쫙 펼쳐주세요. 이렇게 손가락이 벌어지도록 쫙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모아주시고 다시 쭉 올려서 손가락을 쫙 모았던 손을요 쫙 펼쳐주시는 거예요. 손이 하실 때 아프신 분들은요 천천히 하시고요. 통증이 없으시다면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조금 벌어지셨다면요 점점 벌어지실 거예요. 처음엔 손이 딱 붙지 않으실 수 있어요. 손이 이렇게 벌어지실 수 있습니다. 점점 붙을 수 있도록 쫙 벌릴 수 있도록 반복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셨다면 골강근을 스트레칭 해 주셨습니다. 손가락이 점점점 마디가 굵어지고 아파지시는 걸 예방하셨습니다. 내가 무심코 만졌던 이런 동작들은요, 내 근육들을 이완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요렇게만 만지지 마시고 골강근까지 풀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입니다. 손에 또 무슨 특징이 있나요? 하는데요. 우리의 엄지입니다. 엄지. 엄지손가락은요,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도 쓰임이 많고 동작도 많아요. 다른 손가락은 구부렸다 폈다 벌렸다 오므렸다만 있는데 엄지손가락은 돌릴 수도 있거든요. 돌릴 수 있는 기능까지 있다는 건 움직임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엄지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구부리고 펴고 내전, 외전, 대립입니다. 이렇게 모을 수도 있고 접을 수도 있고 펼칠 수도 있고 옆으로 모을 수도 있고 옆으로 펼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동작들이 다 되지 않으시고요. 손이 이렇게 돼 계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펴보세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대부분 최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을 펴지 못하고 이렇게 누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 이렇게 펴질 때까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챙기셔야 될 거는요. 엄지를 최고 했을 때 여기 보이시나요? 네, 두 가닥의 장무지 신근과 단무지 신근이 만나서 스누프 박스라고 그러는 쑥 들어가는 이 모양을 만드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하나 모양만 이렇게만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때까지 한번 도전해 볼 거고요. 먼저 그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엄지가 제자리로 와요. 대부분 이렇게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이 이렇게 펼치셔야 되는데 이렇게 돼 계시는 거예요. 엄지도 올려보라 그러면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밀친 상태로 이렇게 하시고 다 올리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펴질 수 있도록 손바닥, 내전근과 대립근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을 잡으시고요. 이렇게 잡으시고 밀어주세요. 손가락 끝쪽으로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이렇게 손금을 보시면 손금 모양이 이 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부채꼴처럼 연결되잖아요. 이 부채꼴 같이 되어 있는 이 부위를 따라서 쭉쭉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이렇게 밀어주신다면 내전근과 대립근을 모두 다 펼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엄지를 들어 올렸을 때 이 부분이 쫙 일어나도록 이렇게 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될 때까지 반복해서 여기를 풀어줍니다. 자, 이제 이 동작이 되셨다면 어디를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스누프 박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스누프 박스가 올라오는지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됐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안 되신다면 이제는 엄지를 들어 올린 이 스누프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를 들어 올렸을 때 스누프 박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만 나오고 손이 떨릴 수 있습니다. 이때 잠깐 손을 이렇게 저항을 주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느끼면서 천천히 위로 올려줍니다. 천천히 내리시고 반복해 주세요. 손을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면서 어느 쪽을 할 때 더 잘 나오는지 이쪽 저쪽 하면서 손의 움직임을 스누프 박스에 힘을 느끼면서 스누프 박스의 모양이 잘 나오도록 엄지를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를 반복해 주세요.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어느 순간 스누프 박스가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손목에 힘이 생깁니다. 갑자기 손에 힘이 빠진다든지 손목에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이 동작을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잘 되지 않는다면 우리 손가락을 들어 올렸을 때 꾹 눌러준 상태로 손목이 올라오도록 잡아주세요. 우리 장무지 신근과 단무지 신근의 자리입니다. 어느 손에 우리 골간, 뼈와 뼈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쭉 잡아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 잘 올라오고 근육이 훨씬 더 잘 단련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육을 꽉 잡은 상태에서 엄지 척 올려주시는 걸 반복해 주시면요. 손이 점차 힘이 생기고 스누프 박스가 진하게 올라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는 손을 내리고 혼자 해도 도움 없이도 스누프 박스가 힘차게 올라오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엄지 손가락 신전근들이 잘 올라온다면 손목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손목이 아파서 손가락이 아파서 고생하셨다면 이제 손가락의 짧아진 근육들을 풀어주고 손가락의 힘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손목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손목을 올렸을 때 손목이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짚고 일어날 때도 손목에 통증이 있으시다면요. 손목이 올라가지도 구부러지기도 어렵다는 말인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신전근들 위쪽으로 내가 뼈와 우리 손가락 신전근들을 한번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많이 하는 요즘에 컴퓨터 치시는 모습을 보면 독수리 손가락처럼 막 변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는 쏙 들어가고 이렇게 되신 분들이 엄청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다 신전근들이 짧아져 있으셔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독수리처럼 변한 손가락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손이 자꾸 오그라든다고 표현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손가락이 자꾸 굳고 자꾸만 굽어진다고 하시는 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신전근들은요. 우리 여기에 보시면 뼈가 하나, 두 개 뼈에 모여서 신전근들,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근육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손목을 들어 올렸을 때 어디만큼 제껴지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쭉 가운데를 눌러서 풀어주세요. 자, 뼈와 뼈 사이에 최대한 눌러서 위로 올려봅니다. 위에서 아래로 쓸어주시고 다시 위에서 아래로 쓸어주시고 통증이 있다면 잠시 멈춰서 통증이 있는 부위를 풀어주세요.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내려오면서 통증 있는 부위가 이완되도록 통증이 있다면 잠시 멈춰서 풀어줍니다. 통증이 풀렸다면 서서히 다시 내려옵니다.
통증이 있다면 멈춰서 잠시 기다리시고요. 통증이 풀렸다면 서서히 다시 내려옵니다. 몇 번이고 통증이 있는 곳이 있다면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손목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 잘 올라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손가락 하나에 변형이 와 있는데요. 중학교 때 핸드볼 하다 다친 뒤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손에 무리를 하면 이 손가락이 가장 먼저 아파옵니다. 그럴 때 저도 하는 운동이에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음식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날은 무리를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통증이 오는데 그때 손가락만 주물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손가락이 아프시다면, 손목이 아프시다면 팔에 문제가 있다고 알고 계셔야 돼요. 팔을 풀어주시면 손가락이 많이 회복이 됩니다. 나는 손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팔꿈치도 아프시다면 팔과 어깨가 지금 안 좋다는 사인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팔과 어깨까지 같이 회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을 먼저 해결해 볼 텐데요. 위에서 아래로 쓸어주시고 올려보시는 거죠. 다시 위에서 아래로 쓸어주세요. 우리는 아픈 곳을 풀었으면 움직임까지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요. 쑥 아래로 쓸어주면서 움직임도 함께 만들어줍니다. 위에서 아래로 쓸어주시고 위에서 아래로 쓸어주시고 자, 처음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손목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일부러 아픈 손가락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어르신들도 혹시 아픈 손가락이 있거나 이미 변형된 손가락이 있으시더라도요. 같이 움직이고 활동하시면 좋아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손가락 끝에서 시작했다면 마무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가락을 힘들게 하는 손가락 근육들은 손가락에 있기도 하지만 손팔에 있다는 거. 팔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어 손가락의 신전근들을 모두 늘어날 수 있도록 풀어줍니다. 또 뭉친 근육이 있다면 서서히 내려오면서 모두 풀어주세요. 통증도 줄어들고 손목의 관절 범위도 증가하게 됩니다. 손목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누프 박스를 만들어서 엄지손가락의 힘이 세지면 손목의 힘이 강해집니다. 스누프 박스를 만들기 위해 운동해 주세요. 스누프 박스의 움직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손바닥에 내전근과 대립근을 풀어줍니다. 손가락이 눌려 있다면 반드시 펼쳐주셔야 우리의 손가락 신전근들이 회복되고 손목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 잘 풀어주셨다면 이제는 관절 마디를 두껍게 하는 우리 골강근, 뼈 사이사이를 풀어줍니다. 손등 쪽도 손바닥 쪽도 모두 풀어주세요. 이제는 손가락을 당기듯 마사지 해줍니다. 이렇게 손가락의 방향으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오늘은요. 손가락의 운동 능력을 확 높여 보았습니다. 손가락의 운동 능력이 회복이 되면요. 손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손가락 관절이나 손목의 통증을 줄여주기 때문에요. 통증이 감소한 우리의 손은 감각 영역도 운동 영역도 확 좋아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진 손 활동으로요. 더 건강한 뇌 건강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깜짝 퀴즈. 자, 오늘의 깜짝 퀴즈입니다. 계속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깜짝 퀴즈는 손목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엄지손가락 신전, 엄지척을 만드는 장무지 신근과 단무지 신근이 만드는 이 모양을 무엇이라고 불렀었나요? 보기에서 정답을 골라 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2번. 우리의 관절을 두껍게 만드는
이 관절들을 두껍게 만드는 근육은 어떤 근육이었나요? 근육의 이름을 보기에서 찾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앞쪽으로 약간 넘어가서 확인해 주셔서 꼭 답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로 기운 없으셨다면요. 영상 보시고 힘을 내시고요. 나의 손 건강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